총선이 끝나면서 각종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 그리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총선을 앞두고 중단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재개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했지만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윤석열 총장 지시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었죠. 네. 검찰은 우선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부터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사뿐 아니라 총선에 묶였던 재판도 재개될 거잖아요. 어떤 재판이 있습니까? 먼저 패스트트랙 재판이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패스트트랙 관련 피고인은 12명입니다. 먼저 통합당에선 김정재, 송원석 등 당선인 9명이, 민주당에선 박범계, 김병욱 등 당선인 3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드렸듯 민주당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재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여권을 겨냥한 이 검찰의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검찰 외곽에선 이 수사에 이 정치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되겠지만 네. 수사팀 입장에선 총선 결과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최강욱 당선인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고, 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일성도 들어보시죠. 검찰은 저희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일선 검사 사이에선 솔직히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더 센 발언, 너무 적대적으로만 보는 강한 발언들이 솔직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늘 어렵죠. 남은 수사와 재판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사와 재판에 직접 임할 수사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수사팀 내부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선거 결과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이 좌우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총장이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원칙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공수처도 출범할 예정이죠. 예. 최강욱 당선인은 공수처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 부부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선 공수처 출범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법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네. 대검은 정치인의 개별 발언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 기자,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